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강의는요, 이제 공법에서 암기를 해두면 되게 나중에 빨리 써먹을 수 있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암기해서 점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암기 카드 책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암기 책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요거를 빨리 강의를 진행을 할까 아니면 자세히 할까 고민을 했는데, 빨리 강의를 진행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결론은 났지만, 그래도 첫 강의를 드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공부가 아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암기 카드, 암기 코드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그래서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이상을 돌았을 때 내가 아직까지 암기를 못하고 있는 게 뭐구나, 요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요 책장 달달 암기장이잖아요. 이게 자주 보셔야 돼. 그래서 자주 보시면서 강의를 한번 병행해서 같이 보시면 더 빨리 되니까, 속도를 나중에는 1배속 하다가 한 1.5배속 여러 번 듣게 되면 2배속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주니까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관련돼서 포인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광역도시계획이 41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한 개의 도시랑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걸 두 개 묶었어. 묶는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광역계획권, 요거는 누가 지정을 하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다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기본 진도 이론 시간에 다 하는 거고, 이 카드에서 외워야 될 것들은 핵심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보세요. 당연히 누가 하냐면, 이게 시하고 도에 걸쳤어. 그럼 시하고 도에 걸치면 당연히 윗사람이 지정해주고 얘네들이 계획을 짜겠지. 그럼 윗사람이 누구야? 그럼 국장이 지정해주면 지정권자예요. 그럼 시도의사가 계획을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겠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승인을 얻는 절차인데, 그러면 수립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국장이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주면 같은 그 시도에 있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지정해 주신 국장 가서 승인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같은 동거야. 이게 시 또는 군군인데 같은 동거예요.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하면 되겠지? 도지사가 지정하면 돼. 그럼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에 걸치면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여기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요게 지정권자와 수립권자, 승인권자가 나온 거야.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가 해요? 그러면 둘 이상의 특강, 특특 시군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두 개 이상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국장이, 같은 도에 있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지정하되, 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고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을 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해요? 라고 하면 보세요. 지정이 된 후에 그 지정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수립권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만약에 같은 도에 지정이 됐대요. 그럼 같은 도에 지정이 됐다란 말이 나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지. 그럼 시도에 걸쳤다란 말이 주어에 보이면 그 안에 있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야. 근데 둘이서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의 성립이 안 됐을 때에는 윗사람 지정해 주신 분 가서 찾아가야 돼. 단독으로 가능하고 공동으로도 가능해. 그래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독도 가능하고 공동도 조정 신청 가능한데, 그럼 이게 시도에 걸치면 국장한테, 같은 도면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하는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협의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단독으로 들어오면은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권고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협의해서 짜라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직접 조정하겠다.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구도 수립하면 안 돼. 어느 분이 나와야 돼? 국장이 나와야지.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 국가계획이란 표현 나오는 순간 누구다?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해주면 3년 안에 짜서 승인청을 국장한테 가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청을 안 했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한테. 그 다음에 이게 시장 군수가 같이 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같이 짤 수도 있고,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짜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도의사가 단독으로 요청해서 국장이 짜주세요는 없지만 시장운수는 요청해서 도의사가 짜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운수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도의사가 짤 수도 있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죠. 시장운수는 도의사랑 시도의사는 국장이랑 요청하면 짤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뭐예요?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야. 그래서 요거만 머릿속에 하나 딱 넣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승인권자는 너무 쉬운 게 수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윗사람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도의사가 짰다 그럼 누구한테? 국장. 시도의사가 짰을 때. 그럼 시장운수가 짰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시장운수가 짰다 그럼 윗사람이 누구야?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빨간 색깔 프로판을 딱 놓으면 요 단어를 보고 누구다라는 걸 맞춰내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자, 포인트 1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70번 넘게 있는데 이걸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은 될 건데요. 요게 신의 노트에는 어느 페이지에 있냐면 우리 신의 노트 다 갖고 계시죠? 신의 노트에 14페이지 보시면 신의 노트 1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써 있어요.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하고 도지사가. 이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도면 도지사가. 다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나면 누가 짜는 거예요? 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도였어. 그 같은 도면 시장운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하면 되고, 시도에 걸쳤으면 시도의사가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청하면 된다. 나왔죠? 단 3년 안에 안 하면 이분이 직접,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단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래서 요청이란 표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이거 아니면 다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짜야 돼요? 국장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야. 그래서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협의 성립이 안 됐어. 그러면 조정 지정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협의하면 조정하면 되지만 단독으로 왔을 때는 일정 시간 주고 권고를 하고, 단독일 때만 불응하면 직접 조정하겠다. 이게 쟁점상 지정권자와 그 다음에 수리권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신의 노트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한 장을 공부하기 전에 키포인트가 요거였다. 포인트 1이었다. 요걸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만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승인 절차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자, 이제 AI도 사용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로, 요즘에 AI 쓰다 보면은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부분은 제가 다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 써야 이게 틀렸다 맞다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27년을 이 공법 강의를 했는데, 요거 AI한테 정리해라고 했던 게 안 되면 제가 다 수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광역도시계획, 아까 키워드가 수리권자와 그 다음에 승인 절차인데, 일단 1단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돼. 2개 이상을.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해요? 라고 하면 항상 시도에 걸쳤다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죠 하죠. 근데 같은 도 안에 있어. 그럼 그 안에 시나 군에 걸쳤겠죠. 그럼 도지사가 이제 한다. 그럼 여기서 1단계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립한 다음에 윗사람한테 승인청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랫사람들이 같이 짜는 거야. 그래서 원칙이 공동 수립이야. 그럼 시장운수 공동 수립해라. 시도의사 공동 수립해라. 근데 만약에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럼 어느 분이? 국장이 직접 짜야 되고, 3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그 지정해 준 분이 직접 짜야 되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도에 있어 도지사가 짜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시장운수는 누구한테 승인청하면 되고? 도지사한테. 그리고 시도의사가 짜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승인청을? 국장한테.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지정, 수립에서 승인, 3단계로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수립 절차 승인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제가 포인트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강의 보시면서 기본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이 암기카드 관련된 거 그거만 딱 하면 여러분이 못 따라올까봐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근데 공부 안 했던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왜 광역도시 필요하냐? 한 개의 도시에서만 딱 짜는 게 이게 아니잖아. 여기 한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한 개 도시, 또 다른 도시가 하나 있어. 여기. 자, 도시가 있는데 2개의 도시를 어떻게 교통 처리를 하고, 어떻게 2개의 도로를 연결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게 한 개의 도시의 기능을 갖고 단순하게 그 도시의 기능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통, 환경, 공간 구조를 2개 이상을 묶었어.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러면 일단 광역계획권은 당연히 어느 분이? 국장이 하겠죠. 그리고 이게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 공동 수립해서 국장하는데 이게 같은 도안에 시장군수가 짜면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야 된다. 핵심 주체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예요. 그래서 1단계가 아까 구역의 지정이죠. 광역계획권 지정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럼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수립을 했으니까 윗사람한테 뭘 얻어야 돼요? 승인. 항상 우리 순서가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승인하는 절차다. 수립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구경제사회문화 기초조사하고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 개최해서 의견 들어. 그리고 지방에 왜 주민이 안 오니까 지방에 의견 들어서 수립권자 수립하면 윗사람한테 승인 청하죠. 그럼 이제 항상 순서는 의심협의라 했어요. 협의심이라 했어요. 의심협의 의협심이야. 의협심. 이 2개가 의견 청취니까 그다음에 뭐 거쳐야 돼? 협의. 협의 거친 후에 심의한 후에 승인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된다. 해서 순서가 일단 가장 큰 핵심은 이건데 거기다 사례를 붙여 나갔던 건 기본 이론 시간에 한 건데 이 포인트 1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정하냐라고 만약 물어보는 게 나오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해요? 걸쳤어요. 그럼 국장이 하면 돼. 근데 안 걸쳤어. 안 걸치고 그냥 같은 도에만 있대. 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으니까 시군을 관리하는 누가 지정하면 돼? 도지사가. 그래서 지정권자에 서울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없다는 거가 되게 잘 나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단계가 수립이잖아. 그럼 수립하는 거는 2개 이상 걸쳤으니까 니네들이 짜야지. 그래서 공동수립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이게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공동 수립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한댔죠. 그래서 협의가 불성립이 되면 윗사람한테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일단 둘이서 같이 오면 조정이 돼요. 근데 단독으로 왔을 때는 조정할 수가 없죠. 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둘한테 통지해가지고 야 일정 기간에 해라고 권고를 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윗사람이 직접 조정하겠다. 그래서 상급이라는 거는 시장군수 윗사람은 누구예요? 도지사고 시도의사 윗사람은 국장인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정 신청이라는 거 한다. 이게 예외적으로 시나리오를 짠 거고요. 그 다음에 3년의 시간이 지났어. 근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청을 안 하네. 내가 지정해줬는데. 그럼 날 뭘로 보는 거야? 물로 보는 거야? 나와 자식아. 내가 짤게.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안 한 거야. 그래서 3년 안에 지정이 되고 나서 지자체장이 광역도시계획 승인청 안 들어와? 그럼 윗사람 지정권자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누가 짜면 돼? 도지사가. 시도의사가 3년 안에 승인청을 안 했네? 그럼 누가 짜면 돼? 국장이. 그게 시나리오 2야. 그래서 이걸 법 조문화 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예외가 있는데 자, 국가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어느 분밖에 없어요. 국장이죠. 국장이 수립을 아까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수립을 하여한다. 그래서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다 하여한다로 끝난다. 그 개념 하나면 되고요. 시장군수가 요청하면은 누구랑? 도지사랑 같이 할 수 있죠. 시장군수는 도지사랑. 시도지사 요청하면 국장이랑 공동, 요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이 짜는 경우도 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자, 수립권자가 누구냐는 앞에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만 찾으세요. 그래서 누가 광역도시 수립하냐 그러면 당연히 그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같은 자들이 즉 있는 자들이 공동 수립하는 거야. 같은 도면 시장군수가 짜시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에서 공동으로 짜세요. 근데 둘이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야 이거 협의 안 됐어? 그럼 조정 신청을 해라. 아니면 요게 만약에 우리 도저히 짜는데 안 돼. 근데 얘네가 안 짜고 있어.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을 안 해. 그럼 그때는 시장군수가 안 하면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안 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겠다.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짜는 거예요? 국장이 짜야 되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공동으로 상급기관을 할 수 있다. 요거만 수립권자 아시면 광역도시계획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 승인은 누가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시장군수가 공동 짰으면 윗사람이 누구야? 도의사한테 승인 얻는 거고, 시도의사가 짰으면 윗사람이 누구야?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아, 이게 큰 핵심인 건데 이걸 법 조문화 시키다 보니까 어렵게 보인 거죠. 그럼 마지막 총정리하면,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수립은 같은 기관 장들이 같이 협의해서 짜서 이게 수립해서 짜면 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짜라, 시도지사 공동으로 짜라 해서 공동 수립인데 3년 안에 안 하면 이때는 누가? 윗사람이 직접 수립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직접 짜고? 국장.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이 수립이야. 근데 지정권자가 곧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랑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승인 얻는 거고요.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승인 얻어라. 여기까지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계획 관련돼서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좀 해둬야 될 부분이라, 요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포인트는 요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포인트 1은 끝납니다. 제가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포인트 하나하나에서 외워야 될 것들 위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1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2번은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핵심이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예요.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특광, 특특시, 군이잖아. 그러면 특광, 특특시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개의 도시의 방향성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얘도 수립해서 무슨 절차로 돼 있겠네? 승인하는 절차로 돼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수립권자가 누구냐가 나올 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미래상을 제시해야지, 잘 모르는 사람이 미래상 제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어로 only you, only you 노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별로 제가 안 좋아서, 제가 말하는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는 또 제가 또 엄청 좀 하긴 하는데 반주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only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군수 만자, 여기 만자. 근데 절대 국장이 없어요. 여기 절대 국장하고 도지사가, 왜? 얘는 2개 이상 도시 관리하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짤 수가 없지. 그래서 only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짠다. 근데 여기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을 하는데, 시장군수 중에 대도시 시장은 권한을 줬지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야. 그래서 얘는 수립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군수인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을 하는데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얻어요? 도지사 승인 얻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여기 그래서 자주 보시면 돼. 이거 갖고 다니면서 차면서도 보고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쪽지 딱 넘기면서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인데, 임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왜 수립합니까? 이거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할 가능성이 없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붙어있지 않으면 안 짜도 돼라는 예외 규정을 둔 거야. 그래서 수립 대상이, 임의적 수립 대상인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꼭 기억할 거는 관할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건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안 붙어 있으면서 인구마저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공통 요건이에요. 동시 충족입니다. 동시 충족 요건인데 하나만 충족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랑 이미 광역도시계획을 A시하고 B시 요거 2개를 묶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A시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해버리면 안 짜도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됐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모든 계획을 짤 때는 국가계획에 맞아야 돼. 그럼 국가계획을 누가 줬죠? 국장이 줬단 말이야. 그래서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해요? 그럼 무조건 다 누구 찍으세요? 국장 찍어야 돼. 기준하면 항상 누구예요? 국장. 기준하면 누구예요? 국장. 기준하면 누구예요? 국장인데, 그게 아닌 게 2개가 있는데, 이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하고 환지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따로 정하기 때문에 요 2개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다 국장이 기준을 정한다로 찍으시면 된다.
자, 요게 포인트 2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거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자, 기본 계획에서, 자, 요거는 이제 신의 노트에 있는 거는, 기본 계획 신의 노트는 요거는 15페이지에 있어요. 15페이지에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한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 수립하는 사람하고 승인권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수립은 온리 누구만 특광 특특 시군만 짜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 운수만 누구예요? 도지사 승인 얻어. 거기서 대도시 시장 빼고요. 그리고 온리 이 부분만 짜야 되는 게 수립해야 된다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었다 해서 2가지 있었죠. 그 2가지 관련된 거랑 타당성 검토 규정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와.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AI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는데, 중간에 틀린 게 되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볼 때 더 편하다면, 요게 써먹을 때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딱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해요? 요게 일단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누가 승인하는 거야? 요거 누가 계획 승인하는 거야? 그리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요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키워드로 암기해두고 나머지는 살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누가 수립해요? 그럼 오직 6명 있죠. 오직 6명. 누구? 특광, 특특, 시장,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거야. 절대 국장하고 도사는 없다. 그리고 특광, 특특도 있죠. 특도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요. 본인이 짜는데 시장군수만 누구 승인 얻어요? 도지사 승인 얻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얻어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 의무사항인데, 소규모 시군 같은데,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안 하면서 붙어있지도 않아. 인구도 얼마? 10만 명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안 짤 수도 있댔죠. 요 3가지가 키포인트인 거야. 요거를 자세하게 정리해 본 게, 자,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수립해서 승인하고 내용이 뭐냐는 나중에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온리만 요거만 기억을 했죠. 온리 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명만 반드시 하는 거 암기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함정 조심할 거. 절대 수립권자 아닌 사람, 도지사나 국장은 못 짜는데 자꾸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짠다,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짠다, 이걸 갖고 틀리게 자꾸 하니까 수립권자에 아무리 뒤져도 이 2분이 없어. 이 2가지 기억하는 거야.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면 당연히 윗사람한테 가야 되지만, 요 특이한 게 이 스스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이죠. 자체 확정인데, 시장 군수만 누구 승인 얻어라? 도지사 승인 얻어라. 해서 2개로 나눠진다. 이게 길이 2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제가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건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서 특광 특특급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일반 시장 군수는 반드시 도지사 승인 얻어야 돼. 요거.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계획은 기본 계획 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반드시란 말을 쓰면 안 돼. 반드시는 아니다. 왜? 왜 아니에요? 안 짜는 경우 있댔잖아. 여기 수도권이라고 해서 여기 수도권이야. 그리고 광역시야. 네, 광역시야. 수도권에도 안 들어가 있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고 인구마저 10만 이하 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시군이면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게 단골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자, 조건 모두 통과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가 요 시군이, 요 시가 A시라는 시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안 들어있어. 근데 광역시도 붙어있지도 않아. 인구도 얼마? 10만 명이야.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엔드로 충족이 돼야 수립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아니면 다 짜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조건이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연천군은 경기도에 있잖아. 가평군이 인구가 8만, 얘가 8만, 그리고 양산이 만약 8만이다. 그러면 자 봐. 이 연천군은 경기도 연천군이죠. 가평은 어디야? 강원도 가평이야? 경기도야? 경기도 가평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짜야 돼. 무조건 짜야 돼. 인구 10만 이하여도.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양산은 부산에 붙어 있잖아.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짜야 돼. 그래서 조건이 수도권 서인경에 위치하지 안 들어 있고, 그리고
옆에 반드시 뭐야 그랬죠? 광역시와 경계도 안 하면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면 안 합니다. 안 할 수 있다. 근데 12만인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 그럼 짜야 돼요. 10만 넘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리고 상위 계획이 모두 포함했대.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전부 포함해버리면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도 있다. 왜? 광역도시계획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의 설정권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공법은 항상 가장 상위 계획을 짰던 기준 지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해요.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만약에 안 짜는 게 뭐냐?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는 기준이 너무 많아서 얘는 국토교통부 0으로 하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 가서 배울 거야. 걔도 국토교통부 0으로 한다 해서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계획은 기준하면 누구 찍는다? 국장 이렇게 찍으면 돼.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계획은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자, 기본계획은 도시를 잘하는 누구만 6명 특광, 특특시장 군수만 짜고 국장 도지사 없다. 그리고 승인은 특광, 특특은 본인 확정,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그리고 수립 면제는 모든 관할구역은 원칙적 수립해야 된다. 단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안 하고 인구 10만 이하 모두 충족하면 안 짤 수 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안 짤 수도 있다. 예외.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은 포인트 2번은 끝난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인트 2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혼자서 계속 보시면 수업을 들었으니까 정리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2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포인트 3번은요. 포인트 3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할 차례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야? 도시잖아. 그럼 도시니까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이 짜야죠. 그래서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고 국가계획 관련됐거나 광역도시계획 관련됐을 때는 도지사. 국가계획은 누가? 국장.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끄러워요. 그럼 국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끄러우면 도지사가. 기준 누가 준댔죠? 국장이. 근데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좀 조정해봐라고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가? 국장이.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경우는 국장이 짤 수 있고 요 두 가지의 경우는 도지사 짤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은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짜요? 그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인데 국장이나 도지사도 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 두시면 돼. 그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중에서 요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윗사람이 누구야?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본인이 하면 되죠. 시, 도지사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시도의사가 원칙적인 결정권자인데 대도시의 경우는 여기 시장 중에 대도시는 누가? 대도시장이 직접 한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원칙이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장 돼 있는 거야. 근데 입안을 국장이 했다. 그럼 국장이 본인이 결정권자죠. 도지사는 본인이 결정권자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입안한 거, 용도구역 중에 규제 제일 센 거 있죠? 규제 제일 센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요거는 국장만 해야 돼. 시가와는 원래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여기 국가계획이란 표현이 나올 때만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게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해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셔야 돼. 누구로 바뀌어요? 해장. 여기까지가 원칙이었다가 3번이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이 주신 선물 그럼 뭐를 했죠? 지구단위계획.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빨리 진행하는 거라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된 거 위반하면 결정도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되는 거 대체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내용이죠. 그때는 누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요게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의 키포인트입니다. 됐죠? 요걸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시내 노트는 다 있으시죠? 이게 16페이지인데 제가 시내 노트에 없는 거 없이 다 써놨어요. 진짜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정말 시내 노트를 1년 내내 보니까 이제 어느 게
뭐가 어디서 틀렸는지도 알겠다 이런 말 많이 쓰시거든요. 제가 제 책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서 시험 보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저도 20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잘 나오고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노트 필기할 때 다 따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따라 쓰게 하는 방법은 제가 교재로 내는 거다. 뭐 이 교재 안 사줘도 돼. 그럼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니까. 근데 판서 노트 한 걸 집에서 내가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법은 가뜩이나 양이 많은데 제대로 못 쓰고 개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노트를 만든 거였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교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으로 만든 책이니까. 자, 그러면 도시공관리계획에서 지금 한 거는 입안권자랑 뭐 한 거죠? 결정권자 한 거잖아. 이거.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입안하되 국장, 도의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장이 원칙인데 예외 국장이 하는 건 암기해두자. 방금 전에 국장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국가기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은 뭐로 바뀌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근데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는 화살표 왔죠.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 용도지구 대체돼서 수립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한다. 요 뜻이에요. 이해됐죠? 기타 더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정리해놨으니까 요 포인트 볼 때만 이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게, 자, 도시군관리계 관련된 걸 딱 정리하면 두 가지. 입안권자가 누구야? 그러면 원칙이 6명 그대로 입안권자. 도시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군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에서 국장하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는 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인데 국장이 입안했던 거는 국장이 결정하죠. 그래서 국장과 관련된 사유, 그리고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거는 뭐예요?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 지구단위 관련된 거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광역하고 기본계획 밑에 있는 구체적 입체적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입체적 구속적 계획이라 한 개의 도시를 가장 잘하는 누가 입안하는 거야? 프로포저 누가예요? 당연히 누가? 도시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그리고 윗사람한테 결정하는 건데 기본계획과 똑같이 가는 내용인데 일단 누가 이거를 입안을 할 거냐? 봐요. 원칙이 아까 그 지역 제일 잘하는 누구만 짜는 거였냐면 도시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군수 만인데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국가계획은 국장이 나오고 도시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잘하는 누구? 특광, 특특, 시장군수만 짜는 거야.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 광역 관련되면 도사도 입안할 수는 있다. 그래서 입안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국장이 짜는 경우는 아까 세 가지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쳤는데 중요한 사안일 때 그리고 국장이 조정 요구했는데 안 하면 이 세 가지만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인데 얘가 잘 나오진 않으니까 들어두고 가시면 되고 도지사는 두 가지인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끄러운 경우나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짜서 조정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짰으면 결정 누가 할 거냐? 시도지사 대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장이 원칙이다.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장이 결정권자인데 예외 있었어요. 국가 관련돼서 본인이 입안해서 국장이 입안하면 국장이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와는 국장이 해야 돼. 시가와 앞에는 꼭 요 단어가 붙어야 돼. 국가계획 연계. 그리고 국토부 관할이 아니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해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냥 국장 나오면 해장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암기해야 될 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 두 가지가 좀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까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 결정식 하는 건데 뭐 관련된 거? 뭐라고 써야 돼? 지구단위계. 지구단위 관련된 거. 그래서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 용도지구 폐지돼서 지구단위계 대체하는 거, 이 두 가지 해당이 되면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도 누가 해요?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도시공관리 입안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원칙, 예외 국장, 도지사. 자, 원칙적 결정원자 시도의사, 대장.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 수산 관련된 거는 해장. 단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네.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나 용도지구 폐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한다. 둘 다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죠. 그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게 포인트 3이다. 이해되셨죠?
근데 포인트 3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인트 4번 들어갈게요. 포인트 4번은 용도지역, 여러분 도간농자, 주상공동 다 외웠잖아. 이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돼요. 한 바퀴 이상이 돌았는데 내가 뭘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요한 파트인데 못 외우고 있는 것들 이거라도 먼저 외우고 다른 거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크게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4개로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전일준, 상업지역 중일육은,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보생자, 관리지역은 보생계.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총 21개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이 행위제한은 뭘로 합니까? 라고 하면 행위제한은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하게 됐어요. 왜? 행위제한은 법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행령은 자주 바뀌는 것들, 대통령이 공포하자마자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하려고 시행령에 해놨어요. 그래서 국토개혁법 시행령 줄여서 뭐라고 그래?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저기 별표 2번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규제되어 있고 2종 전용주거에서 할 수 있는 건 별표 3번. 그래서 총 21개가 21개 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로 행위제한 하는데, 야, 얘네들은 개별법을 써야 되겠다. 행위제한을 개별법 적용할 거야 라고 할 때, 야, 여기 해당 구역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4개가 있거든요. 산업단지 써볼게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만 농공단지만 얘는 어느 지역 땅에 있든 간에 얘는 무조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서 규제하겠대요. 이걸 줄여서 산개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농공단지 나오면 무조건 뭐가 튀어나와야 돼? 산개법.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 한 바퀴 한 사람 되게 어려웠을 건데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일단 농림지역인데 여기 농림지역이야. 이게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원래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규제하는데 별표 얘가 20번인가 21번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이 부분은 규제를 할 때 야 이거 국토개혁법으로 안 되겠다. 농지법으로 해라. 그리고 보존산지가 이렇게 지정됐어. 보존산지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으로 해라. 초지가 지정된 이 부분은 초지법으로 별도로 하자.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 안에 있을 때? 농림지역.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있는 요 3가지는 농산초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개별법을. 그래서 농노루농눈 농산초, 농노루농눈 농산초.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니야.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요 3가지 지역이 해당되면 더 센 법으로 규제하겠다. 그래서 농 나오면 농산초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가 더 있는데 이번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다가 공원구역을 지정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했어,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했어, 해양보호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했다 각각. 그러면 여기 지정된 부분은 국토개혁법에서 규제 안 하고 더 센 법으로. 그래서 공원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 같은 거야.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해서 이게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여기 지정이 됐을 때 요 개별법을 적용하겠다. 해서 자 나오면 자수문해수, 농 나오면 농노루농노 농산초, 농공단지는 무조건 산개법. 이 3가지만 개별법이고 나머지는 다 원래대로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받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한눈에 보려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봐봐요. 우리나라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국토개혁법 어디 있다고 그랬죠? 시행령. 대통령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까 농공단지 지정되면 무조건 무슨 법이랬죠? 농공단지는 산개법. 근데 여기 그러니까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인데 여기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네. 그럼 여기는 국토개혁법으로 규제가 안 돼.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래서
농누로 녹는 농산초, 농누로 녹는 농산초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면 자수, 문해수라고 그랬죠.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여기가. 여기 안에, 야, 여기는 공원 보호할 거야. 그러면 자연공원법. 먹는 물 관리할 거야.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지정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은 문화유산법. 해양 보호구역이다. 그럼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자 나오면 자수, 문해수. 자수, 문해수 있었어요. 요 개별법을 먼저 적용하겠다. 일부 특정 구역은 원칙이 국토개법을 적용을 안 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용도지역 나오면 용도지역 행위자는 우리가 법률에 국토개법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시행령 별표를 2번에서 22번까지 규제를 해놨는데 개별법 받는 게 있다. 그래서 아까 농공단지는 상계법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농 나오잖아. 농림지역이야. 그럼 농노로 녹는 농산초. 자자라자자 자수문해수.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자자라자자 자수문해수, 농노로 녹는 농산초, 농공단지는 산계법 이렇게 하시면 돼. 됐어요? 이게 공부 처음 한 번 할 때는 어려웠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외우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용도지역 어디를 가든 행위자는 국토개법, 개별법 관계를 원칙으로 할 때 원칙은 무슨 법을 받아요? 국토개법. 근데 특정한 구역이 특정 지역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얘는 개별법을 받는 경우가 있다.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들어있는 5개 자수, 문해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보세요. 어떤 토지가 딱 있으면 이 토지는 원칙이 용도지역이 있을 거야. 그 용도지역에 따른 국토개법에서 규제를 할 건데 특별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국토개법 시행령을 받아요. 근데 아니야. 이게 특별히 따로 규제하는 구역이야. 그러면 개별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단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개념을 알고 그 상태에서 모든 용도지역은 국토개법을 따릅니다. 국토개법 어디 받아요? 시행령. 별표에 있는 거 행위자를 받는데 예외가 있어. 예외. 원래는 국토개법이지만 아까 농공단지 나오잖아요. 농공단지 나오면 농공단지는 무조건 산계법. 자, 농림법 보호를 위해서 농림지역 안에 지정되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지정되는 개별법이 있었죠. 요 세 가지만 개별법이 있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외울 때 농공단지는 무조건 무슨 법이에요? 그러면 산, 개, 법.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농공단지는 뭐 산계법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나면 농노로 녹는 농산초. 요 농산초만 기억해. 어디 안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래서 요 세 가지 농산초만 기억하면 돼. 근데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만 농림지역, 농노로 녹는 농산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농림지역이야. 근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네. 그럼 무슨 법? 농지법. 보존산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초지 지정되면 초지법. 그 뜻이에요. 중요한 건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요거를 자연환경 관리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자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 볼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을 때는 자자라자자 자수문해수. 자수문해수가 뭐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럼 자연공원법.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유산 나오면 문화유산법.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수 나오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자수, 문해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 자료 필요 없고 아까 그 포인트 한 장만 기억하면 돼. 이건 내가 제 처음이니까 이 강의 듣는 분들이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 행위자는 국토개법 시행령인데 개별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했더니 개별법 적용 대상 아니야. 특별한 규정이 아니야. 그러면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규제합니다. 근데 개별법 적용 대상이야. 농공단지 나오면 뭐예요? 산업 입지에 관한 법, 산계법.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 자, 수, 문, 해, 수 개별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요 한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셀로판지 빨간 색깔 있죠? 빨간 색깔. 셀로판지를 딱 대가지고 뭐였는지만 기억하시면서 단어가 이거였구나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나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 5번 가볼게요. 5번. 5번은 용도지역 지정 및 결정고시는 뭐냐면, 자, 원래 우리나라 용도지역 21개가 있는데 21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원래는 무슨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이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랬었잖아요.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이 절차를 자, 기초조사하고 주민공담하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하는 이 순서 하는데 1년 넘게 걸려. 그래서 시간이 아깝더라. 그래서 지정특례 하나, 결정고시 특례 2개 이렇게 외웠잖아. 그죠? 그래서 공유 잡아. 1번은 지정특례고요. 지정특례. 2번하고 3번은 결정에다가 지정에다가 뭐까지? 고시까지. 그래서 결정고시 특례, 얘는 지정특례예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이웃지역과 매립 목적이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매립 목적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이웃한 지역으로 뭐 된 걸로 보고 지정된 걸로 보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는 해줘야 돼? 고시해줘야 돼.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가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인가 받은 날부터 이웃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정특례였고 공부되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신 분은 제가 설명 좀 이따 자세히 한번 할 거니까. 자, 얘는 도시로 결정고시를 보겠대. 왜 도시로 봅니까? 다른 법에서 얘를 지정했더니 도시 성격 있는 거야. 이건 야 시간 아깝잖아. 그러면 야 어항택산전이라는 구역을 지정했더니 얘네가 다 도시 성격이 있어. 그럼 도시로 봐. 근데 안 보는 특이한 놈이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키포인트는. 이 빨간 색깔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역이 연접이 됐을 때만 특례로 보고요. 산업단지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농공단지는 도시 성격이 없어서 도시로 안 본다. 그리고 우리 전원 개발할 때 전기 원료 개발이니까 도시 성격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잡아.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여기 이렇게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크게 지정이 됐어. 그럼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큰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거지 물고기 키우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도시지역에 연접이 됐으면 얘 그냥 도시적으로 그냥 보자. 근데 농림지역에 연접돼 있으면 안 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 연접이라는 단어를 찾아야겠네. 도시지역 연접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지정되는 순간 도시잖아. 도시 성격이니까 얘를 잘 봐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농림지역이었어. 이걸로 해볼까요? 이게 컴퓨터 다루는 게 능수능란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어.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지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도시로 만들려는 땅이니까 현재 농림지역으로는 개발이 안 되니까 용도지역을 뭘로 바꿔야 돼요? 도시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짜야 되죠. 시간 또 1시간, 1년 걸리잖아 이거. 아깝잖아 이거. 아깝잖아. 이거 시간 너무 아깝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아까우니 이거 1년 기다렸다가 개발하는 게 나아요? 지정하자마자 바로 개발하는 게 나아? 바로 개발하니까 특례 주자. 시간 아까우니까 지정되자마자 뭘로 보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근데 만약에 사업이 하려다가 안 하기로 한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럼 포기했어. 안 하겠다. 해제됐어. 그럼 얘는 종전용도로 환원하면 되겠죠. 환원될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게 기득권은 보호는 해주는데 일단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뭘로 본다? 도시 성격이 있어서 도시적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신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얘를 넣을 때 자, 도시지역이 어항구역, 항만구역, 도시지역 연접, 산업단지 4개 중에는 도시성격 없는 게 농공단지는 아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기원료니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지정되자마자 도시로 보는데 이 수력발전소는 댐이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에요. 도시로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송변전 설비는 송전탑이 도시적으로 바뀔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둘은 제외한다 뜻이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자 여기서 관리지역 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자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사만 짓겠다고 농업징지역 지정해버리면 얘는 도시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데가 농림지역이라 지정되는 순간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봐라. 보존산지가 지정돼 버리면 산은 농림지역에 또 있고 자연환경에 있으니까 도시로 안 갈 거니까 도시관리계획 짜가지고 바꾸는 것보다 지정되자마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겠다. 대신에 여기가 어느 지역 아닐 때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라 이 관리지역 안이라는 표현을 먼저 찾아야 돼요. 최근 5년 동안 계속 출제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볼 건데 공부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 한눈에 보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라고 해서 이게 뭐냐? 자, 일단 용도지역 지정은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도시공관리계획 절차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절차가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 그냥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가 1번. 2번하고 3번은 결정에다가 뭐까지? 결정고시까지 특례야. 그래서 공유수면이 뭐냐면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을 말하는 거야. 그럼 공유수면 바다를 여기서는 먼다만 해당돼. 바다. 하천은 안 돼요.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했어. 매립할 때 목적이 이웃 목적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 간주하겠다. 근데 아까 어항구역, 항만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어항, 택, 산, 전 했었죠. 얘네 다 도시 성격이 있는 애들이라서 지정되자마자 다 도시로 볼 거야. 근데 요 산업단지가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농공단지인데 누구는 빼고요? 농공단지는 빼는 이유가 농사짓는 땅인데 왜가 도시로 왜 가? 그 다음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전기 원료 개발이잖아요. 근데 수력발전소는 아니야.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도시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송변전 탑만 있는 땅은 도시로 안 보겠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 포인트 어느 지역 안에다가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사만 짓겠다라고 농업징지역 지정하면 얘 농림지역으로 해야지 관리지역 성격이 없잖아. 그럼 이걸 1년 뒤에 바꾸지 말고 지정하자마자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자. 관리지역 안에다 보존산지 넣어버리면 이게는 개발할 땅이 아니니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해서 구분하자. 이게 특례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조차를 따라야 된다. 다만 지정되는 특례가 하나가 있고 결정고시 된 거로 보는 특례가 2가지가 있다.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특례가 있는데 그거는 복잡한 절차를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빨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시간들이 지정되면 고시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를 없애고 바로 그냥 결정고시로 보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이 절차 생략하고 그냥 바로 지정이 되거나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 게 있는데 지정특례 1개, 결정고시 특례 2개를 둬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가지가 아까 지정특례, 결정고시 특례 2개 있댔죠. 자, 공유수면 뭔다? 바다 매립할 때 매립 목적 이웃적과 동일할 때만. 이게 다르거나 2개 걸치면 특례 아니에요. 항상 같을 때만 특례, 다르거나 2개 걸치면 특례 아니다. 그리고 도시 성격이 있어서 지정되자마자 얘네들은 특정 구역은 도시로 본다. 이게 아까 뭐였어요? 어항, 택산전. 이제 암기해야 돼. 어항, 택산전은 다 뭐로 봐요? 도시적으로. 근데 아닌 것들 조심하랬어.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로 가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다가 농업징지역 정하면 도시로 갈 일이 없잖아. 그럼 농림지역으로 가고
보존산지 지정돼 버리면 도시로 갈 생각 없으니까 농림 또는 자연환경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가 머릿속에 딱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볼게요. 자, 공유수면 매립해서 이게 바다야. 바다. 근데 이웃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인데 이 매립했는데 주거지역으로 만든 거야. 그럼 매립 목적이 같죠? 그러면 다시 도시공간을 짜지 말고 그냥 여기 전체가 뭘로?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매립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걸 지정특례.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지정됐어요라고 고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하고 매립한 이웃한 용도지역이 같을 때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용도지역 지정된 거로 보겠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보는 애들 있었죠. 도시로 보는 이유가 타법에서 지정했는데 얘네가 다 도시 성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도시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왜 도시로 볼 거야? 어항, 택산전이 전부 다 도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보세요. 자, 어항구역인데 어항구역이야. 또 항만구역인데 뭐 연접이 돼 있으면 도시적이 연접이 돼 있으면 도시로 보고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뭐로 봐요? 도시로 봐.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4개가 있는데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보는데 누구는 안 본댔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농공단지는 도시 성격이 없다.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구역도 보는데 수력발전소는 아니고 송변전섭이 아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거를 어항택산전이라고 그래. 얘네들은 타법에서 지정되는 순간 도시적으로 보겠다. 결정고시까지. 조심하게 이거야.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자, 아까 도시적으로 보는데 산업단지 중에 누구는 안 본댔죠? 농공단지는 제외 안 됐잖아. 산업단지가 다 보는 게 아니라 3개 단지만 보고 농공단지는 안 본다. 전원개발, 전기원료 개발하는데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부지는 도시로 봐요. 근데 요 화력발전소는 도시 맞죠? 근데 수력발전소나 송변전탑 있는 건 아니다.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항상 요게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이 되면 옆에가 무슨 지역에 연접돼 있어야 돼? 도시역에 연접돼 있으면 도시로 보는데 이게 관리지역에 연접돼 있으면 안 본다. 나도 K라는 얘기야. 오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가 무슨 지역이야? 관리지역인데 여기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면 관리지역 성격이 아니야. 두 가지 성격이 아니야. 농사만 져야 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를 보고 보존산지가 지정이 돼버렸네. 얘는 농림지역에도 보존산지가 있고 자연환경에도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느 지역 안에서란 단어 찾으셔야 돼. 관리지역 안에서란 단어 찾으면 된다. 이게 세 번째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를 보고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는 2군데 있으니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즉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관리지역 안에서 별이 5개. 돌침대도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관리지역 안에다라는 단어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시험장에는요. 그냥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를 본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이 보여. 그게 어느 지역 안에 있을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아니라 관리지역 안이라는 요 함정 지문에 빠지시게 되니까 관리지역 안에서란 단어를 꼭 기억해라. 자, 총정리할게요. 자, 공유수면 매립할 때 바다 매립한 목적이 이웃지역과 동일하면 이웃지역 지정 간주. 도시는 자 어항택산전 지정되면 도시로 보는데 여기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 뺀다. 전원개발 중에 수력발전, 송변전 뺀다. 어항항만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어야 된다. 까지.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 보존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중요한 거는 키워드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알았으면 예외가 나오니까 시험에서는 원칙보다는 예외인 특례를 많이 내기 때문에 특례 규정은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야 그럼 얘는 도시공관리계획 절차 거치는 게 좀 아깝지 않냐? 그럼 빨리빨리 하자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특례가 하나, 둘, 하나가 지정특례, 하나가 결정고시 특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 5번에서 핵심은 1, 2, 3인데 1번은 지정특례, 2번, 3번은 결정고시 특례. 이해되셨으면 자주 보면서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포인트 5번까지 제가 일단 저 내용을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 있을까봐 살짝 이제 정리했고요. 이제부터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포인트 6번, 10번부터는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포인트 5번은 이것을 마치고 포인트 6번에서 보겠습니다.